실제로 보니까 진짜 정말 너무 근데 익숙한 것 같아. 너무 많이 들었어. 내 인생이 돼가지고 오늘 보는데도 내가 봤나? 싶을 정도로 내가 실제로 보진 않았는데 그 웃는 모습도 너무 똑같아져가지고 아,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차도녀의 오너비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1만 킬로 주행기로 이렇게 인터뷰를 신청해 주셔서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안양에 살고 있는 28살 그랜저 하이브리드 오너 손영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3,000km 이상 주행한 소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너뷰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차량 스펙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스마트 센스 2와 플래티넘이 추가된 4,200만원짜리 차량입니다. 그럼 구입하실 때 비용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가 1,400만원 정도는 36개월 할부로 끊고요. 나머지 금액 2,700만원 정도는 일시불로 납부해서 월 40만원 정도 할부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 40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이거 유지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연비랑 보험료. 현재 유류비는 제가 출퇴근 거리가 한 30km 정도, 주말에 집에 오는 거리 안양으로, 지방에 살고 있어서 안양으로 오는 거리 한 160km 포함해서 한 달 2번 정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총 12만원 정도? 월에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확실히 진짜 덜 드네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주유를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40리터씩 2번 딱 하고 있거든요. 좀 철저하게 계획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넣다 보니까 한 12만원 정도. 아,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 보험료도 궁금하거든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를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 부모님 아래로 내려가서 40 후반대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이제 플래티넘이랑 스마트 센스 2를 추가하셨다고 했는데 플래티넘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일체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랜저는 거의 이거의 시초다 보니까 가운데 베젤이 좀 두껍게 들어가 있긴 해요. 네, 맞아요. 그 이후에 막 K8도 나오고 일체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막 나왔는데 좀 배가 아프진 않으신가요? 최초 적용한 디자인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디자인이 어차피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엔 또 비교했던 모델이 K5고 그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행이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센스 2 옵션이 이제 반자율 주행 관련된 옵션이잖아요. 그거는 잘 쓰고 계신가요? 처음에 썼을 때는 그 차의 간격이 좁아졌을 때 급 점거를 하거나 그 갈치기 하는 차량을 못 잡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좀 팁이 생기더라고요. 우선 차간 거리는 가장 넓게 하고 모드는 컴포트 모드에다가 그 반응 속도는 가장 느리게 하면 이걸 또 스무스하게 뭐 갈치기나 차를 급하게 따라간다던가 이런 경우가 좀 적어지는 그런 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면은 적응하면 괜찮은데 처음 했을 때는 좀 그게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딱 이제 말씀하신 대로 놓고 쓰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실내 컬러를 네이비로 지금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또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고급차에는 좀 안 어울린다. 아니야. 안 좋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제가 그때 그랜저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많아가지고 좀 네이비는 영한 느낌? 근데 차주분이 이제 28살이시고 되게 어리시다 보니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저도 시트 옵션을 선택하는 거를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 시그니처 컬러가 베이지 컬러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랜저를 사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스러웠고 그래서 옵션을 선택하기보다 최대한 가성비로 사자 이런 생각에 좀 선택하게 돼서. 그럼 이 질감 같은 것도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솔직히 밑에 급만 내려가도 이제 천연 가죽을 선택하려면 가장 높은 등급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아래 등급부터 천연 가죽을 선택할 수 있고. 아, K5나 소나타 이런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천연 가죽을 처음 제가 써봤는데 되게 여름에 찐덕거리지도 않고 되게 나파를 안 써봐서 그런지 이게 훨씬 더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옷도 네이비시네요. 네, 오늘 깔맞춤을 위해서 한번 입고 왔습니다. 그럼 그랜저 이전에는 어떤 차량을 타셨었나요? 전에는 이제 15년식 소렌토를 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차체가 너무 크고 불편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게 작진 않잖아요. 근데 작진 않은데 길이는 확실히 이거에 그전 차보다 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신기는 뭐 서라운드 뷰라든지 뭐 센서, 각종 센서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운전하기엔 더 편하고 또 실제로도 그런 거 없어도 운전하기 더 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차량을 구입할 때 같이 고민하셨던 차량도 있으실까요? K5랑 소나타를 같이 고민했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저 나이다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저렴한 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저렴하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 그런데 가까운 지인이 그랜저를 추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랜저를 시승해봤는데 승차감 쪽에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당연히 그랜저가 승차감이 좋은데 K5랑 소나타였다가 갑자기 일반 그냥 그랜저 가솔린도 아니고 하이브리드면 가격대가 훅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나요? 중대형으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연비가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처음에 확 내고. 네. 나중에 이제 좀 길게 탄다는 생각으로 이제 좀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되게 많은 차주분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아이템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주차를 실내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또 이런 여름에는 이제 햇볕을 많이 받으면 안에도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탈 때도 더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효과가 있나요? 어느 정도는 많이 더울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운전할 때 거슬릴 것 같은데 엄청. 안 거슬리니까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얼마예요 이런 거? 한 10,000원 중반대면 적당히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어떻게 킬까요? 네, 에어컨 켜주세요. 온도를 되게 좀 높게 놔두시네요, 아까. 아, 그래요? 아, 저는 딱 이게 또 달리다 보면 또 괜찮다고. 저는 사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값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아니 그건 아닌데. 보통 이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셔서 고속주행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보통 20 정도 연비가 나오고 평상시에 그냥 이제 일반 도로를 다니실 때도 18 정도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무리 하이브리드지만 연비가 되게 잘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좀 비결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팁인데 제가 이제 플래티넘이라는 전자식 계기판 옵션을 넣다 보니까 네. 여기에 에너지 흐름도라고 클러스터 안에 이제 비춰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켜놓고 다니니까 이제 이렇게 전기가 돌아갈 때나 뭐 엔진 돌아갈 때를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탄력 주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시승을 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제 옆에 타보는데 확실히 조용하네요. 하이브리드라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조용해서 지금 에어컨을 2단으로 해놨는데도 이 소리가 느껴질 정도거든요. 어떠세요, 평소에? 평상시에 타기에는 진짜 정말 조용하고 좋은 것 같고요. 네, 승차감도 제가 반해서 이 승차감 때문에 산 거라서. 그리고 제가 또 해외 브랜드나 이런 건 대체적으로 많이 안 타봤거든요. 타본 경험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이제 국산 브랜드를 타다 보니까 그랜저가 그나마 제일 으뜸이지 않을까. 가성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맞아요, 진짜. 제가 여러 차종들 다 타보지만 뭐 수입 브랜드랑 비교해서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국내 브랜드에서는 당연히 그렇고 가성비도 좋고 옵션도 되게 잘 들어가 있고 승차감도 좋고 특히 저도 하이브리드 시승했을 때 진짜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또 오랫동안 주행을 해보셨으니까 타면서 느껴지는 단점도 혹시 있으실까요? 거기에 시동키가 그때 당시에 차들에도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시동키가 안 들어가 있고 대신 이번에 르블랑이 오면서 리모컨에 시동키가 들어가요. 물론 익스클루시브 차주들은 어차피 카드키가 따로 나와가지고 네. 그걸 잘 사용은 안 하지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블루링크로는 이제 시동을 따로 걸 수는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네. 근데 차 키로, 스마트 키로 시동을 걸고 끄고 이게 안 돼서 불편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아쉽다.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변환되고 할 때 이질감은 혹시 못 느끼시나요?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처음 타다 보니까 그런 이질감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그 채널들 보면 이제 정차되어 있다가 갑자기 시동이 켜지면 우웅 하고 소리 난다. 이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조금 더 이제 가솔린보다 올라와 있죠?
네, 사실 가솔린보다 배터리가 밑에 깔리다 보니까 가솔린보다 이제 트렁크 공간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건 솔직히 뭐 트렁크 공간이 승용차가 좁다는 걸 인지하고 샀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는데, 이제 전 차가 SUV다 보니까 SUV의 그 넓은 트렁크?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K8 오너분을 만났었는데 그분도 20대셨고 또 오늘 만난 오너분도 28살이시잖아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K8 아니면 그랜저 이런 걸 타면 주변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차를 처음 탈 때는 이제 주변에서 뭐 사치다, 뭐 첫 시장인데 아반떼가 낫지 않냐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그 부러움과 시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이 차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단단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 저도 이제 차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리뷰를 보고 조용하신 성향의 좋은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딱 맞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말씀에서는 딱 맞는 차다. 맞아. 또 좀 초반에 금액은 좀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탄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젊은 분들이 그랜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탈 거라면 추천한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리뷰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용기 내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